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80 페이스 리프트입니다. 이번 신형 G80은 내외장에서 각각 5가지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먼저 전면부에서는 헤드램프 방식을 바꿨고 라디에이터 그릴에 격자 무늬를 추가했습니다. 덕분에 분위기가 좀 더 고급스러워진 것 같고요. 다음으로 하단 범퍼는 GB60 스타일의 대형 중앙 인테이크가 도입되면서 끝단 가니쉬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스포츠 패키지를 추가하시면 그릴과 범퍼, 윈도우 몰딩과 휠앤 머플러가 좀 더 스포티하게 바뀌고요. 외장 컬러의 경우 유광 8가지, 무광 2가지로서 브루클린 브라운이 신규 추가된 컬러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테즈만 블루인데요. 차분한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측면부에서는 2열 도어 캐치의 키 인식 및 열림과 같은 기능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휠 디자인도 바뀌었는데요. 신형 G80의 휠은 18, 19, 20인치 총 3가지의 4종류의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20인치 스포터링 휠은 신규 추가된 디자인으로서 스포크가 굵직굵직해서 그런지 든든한 느낌까지 듭니다. 참고로 포피 브레이크는 구형에서는 선택 옵션이었지만 이번 신형부터는 기본화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후면부에서는 리어 램프는 동일하고요. 범퍼 좌우에 라인을 추가했습니다. 머플러도 노출형에서 히든형으로 바뀌었어요. 다만 하단 플라스틱의 면적이 넓어짐에 따라 고급감은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면 용량은 424리터로 구형과 동일합니다. 경쟁차 대비로 보면 가장 작은 편으로 다수의 골프백이나 보스턴백은 살짝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유모차나 카시트 같은 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짠! 이번에는 실내입니다. 먼저 이번 신형 G80의 실내 컬러는 스탠다드에서 2가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과 2에서 최대 4가지,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에서 옵션 포함 최대 6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의 마른 브라운 앤 포레스트 블루 투톤, 그리고 가니쉬는 애쉬입니다. 실제로 보았을 때 클래식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예요. 다음으로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디스플레이를 교체하면서 좀 더 심플해졌는데요. 먼저 기존 분리형이었었던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가 일체형으로 바뀌면서 27인치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패널도 OLED 방식이라서 밝기나 화질도 좋아졌고요. 특히 운영체제도 CC-IC로 업데이트되면서 OTT도 지원이 됩니다. 참고로 오디오도 기존 렉시콘에서 뱅앤올룹슨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다음으로 스티어링 휠은 기존 4스포크에서 3스포크로 교체가 되었는데요. 스포츠 패키지를 추가하면 타공 가죽의 디컷 스타일이 적용이 됩니다. 그립감은 가죽 질감도 좋고 적당한 편이에요. 근데 요 좌우의 스티어링 휠 버튼은 뭔가 조작감이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송풍구는 기존과 동일한 수평형이지만 디테일이 달라지면서 실내가 넓어 보이는 착시가 드는 것 같고요. 하단 조작부에는 볼륨과 튠 노브 다이얼의 추가, 그리고 공조 패널의 터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전반적인 사용성은 좋은 편이에요. 마지막으로 콘솔부의 통합 컨트롤러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기어 다이얼은 달라졌습니다. G90에 적용이 되었었던 다이아몬드 패턴 장식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게 시각적으로나 조작감이나 모두 만족도가 높습니다. 고급스러워요. 그 옆에 컵홀더는 기존과 동일하고 다만 GB80에 적용됐었던 테두리 무드램프가 빠진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하단 수납함이 사라지면서 무선 충전은 여기 암레스트 스위치 아래로 이동이 되었고요. USB 포트는 암레스트 안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암레스트에는 UBC 살균 기능과 특히 열선도 들어가서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짠! 이번에는 2열입니다. 신형 G80의 휠베이스가 3m급으로 이는 경쟁차 중에서 가장 깁니다. 전반적인 크기에서는 5 시리즈가 가장 크긴 하지만 레그룸과 숄더룸에서는 G80이 좀 더 여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수석 시트를 최대로 밀었을 때 키 165cm 여성 기준으로 레그룸은 2뼘 반 이상이 나오고요. 헤드룸은 주먹 하나 반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AWD에서는 센터 터널이 꽤 높아서 4인 탑승이 편안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주요 옵션으로는 다기능 암레스트와 뒷유리 전동식 커튼, 그리고 도어 커튼은 수동입니다. 여기에 2열 컴포트 패키지를 추가하시면 3종 공조와 전동 및 통풍 시트, 목베개 및 화장 거울 등이 추가가 되는데요. 가격이 270만 원이라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별도 추가 옵션으로 듀얼 모니터의 OTT도 지원이 되는데요. 다만 이 정도로 2열을 챙기실 거라면 차라리 G90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냐? 이번 신형 G80의 가격은 5,890만 원으로 구형 대비 342만 원이 올랐습니다. 초기형 대비로는 500만 원이나 인상이 되었는데요. 인기 견적의 경우 7,040만 원으로 구형 인기 견적 대비 226만 원이 비싸졌습니다. 확실히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홍치픽 추천 견적을 짜보면 인기 조합에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1으로 낮추고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를 빼서 6,690만 원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 고속도로 주행보조 2와 전방주시 경고 카메라 등이 빠지기는 하지만 파퓰러 패키지에는 이미 서라운드 뷰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포함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이 들어가 있고요. HUD와 빌트인 캠 2, 그리고 천연 가죽과 알루미늄 내장재도 잔존이 됩니다. 딱 요 정도가 밸런스가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경쟁차를 비교해보면 수입차 프로모션을 반영했을 때 엔트리 기준 최소 340, 최대 1,5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다만 G80을 인기 견적으로 보면 구형 E클래스 가격에 준해지고요. 신형 대비로는 350만 원 차이, 두 번째로 비싸집니다. 다음으로 파워트레인에서는 기어 단수를 제외하면 마력과 토크는 모두 G80이 우위이고요. 유지비는 연간 2만 킬로 주행 기준 E클래스와 비슷합니다. 5 시리즈가 가장 덜 들어요. 다만 수입차 특성상 보험 등급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는 G80이 가장 저렴합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저는 신형 G80을 타고 주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의 스펙은 3.5의 AWD 20인치 휠 사양입니다. 일단 첫 느낌은 정말 부드럽고 편안하면서 또 엑셀을 밟았을 때에는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게 V6 6기통 가솔린 엔진이잖아요. 이렇게 밟았을 때의 감성이 요 2.5 4기통짜리랑 좀 다릅니다. 훨씬 더 으르렁거리면서 풍부한 가속력을 내주고 있긴 해요. 신형 G80은 MBH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플로어에도 흡차음재가 보강이 되었다고 하고요. 타이어도 18인치를 제외한 19인치와 20인치에는 흡차음재가 적용이 되어 있는 타이어가 기본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어 실링도 조금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디테일하게 비교해보면은 신형이 조금 더 조용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3세대 G80 자체가 정숙성이 나쁜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용함을 베이스로 깔고 가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느끼기는 힘들지만 이 A필러 앞쪽에 있잖아요. 이쪽에서 뚫고 들어오는 풍절음, 윈도 노이즈는 구형에 비해서 조금 더 단정한 느낌이 들어요. 참고로 창문을 열어보면 이 정도 소음이 들어오고요. 창문을 닫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시벨 측정을 해보면 이 정도가 나옵니다. 수치상으로는 구형과 비교했을 때 드라마틱한 엄청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조용해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20인치 휠 사양을 시승 중인데요. 타이어 안쪽에 흡차음재가 추가가 되어 있는 타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드 노이즈,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기본적인 타이어보다는 조금 더 막아준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방금 다리 이음새 구간 또 한 번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 이음새 구간을 지나갔을 때 노면에서 뚫고 들어오는 그런 충격이 좀 덜한 느낌이 듭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는 현재 G80에서 가장 큰 인치수가 달려있는 차를 시승하고 있는데요. 타이어가 얇아지면은 승차감이 조금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신형 G80을 하루 종일 타고 다녔습니다. 한 오후 1시쯤에 차를 받았거든요. 현재 지금 11시 반입니다. 거의 오늘 10시간 가까이 이 G80을 계속 타고 다녔다라는 말인데요. 계속 타다 보니까 누적되는 운전 스트레스, 운전 피로도가 다른 타 차량에 비해서 조금 덜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포트홀이나 다리 이음새 구간을 지속적으로 갔을 때
이게 승차감이 좋으면 좋을수록 잔진동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운드는 좀 많이 울려 퍼지는 타입이거든요. 한번 충격을 흡수해주고 난 다음에 이후에 잔여 진동이 별로 없었어요. 아예 없진 않고 별로 없었습니다. 충격이 운전자에게 크게 가져다 주지 않는 타입이라서 장거리라든지 오랜 시간 운전을 했을 때 운전 피로도가 적게 느껴지는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시트는 보통이에요. 그냥 딱딱하지도 물렁하지도 않은 보통의 타입입니다. 그래서 시트에서 흡수해주는 충격은 별로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참고로 이번 신형 G80에는 승차감에 도움을 주는 주파수 감응형 쇼크 쇼버와 다이내믹 댐퍼, 그리고 부시의 형상을 최적화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주파수 쇼크 쇼버란 여기서 주파수는 진동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진동에 따라서 쇼크 쇼버가 알아서 승차감을 조절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이내믹 댐퍼는 부가 진동계입니다. 서스펜션에서 한번 1차적으로 걸러주고요. 댐퍼에서 2차적으로 걸러주는데요. 다이내믹 댐퍼는 일반적인 댐퍼에 비해서 좀 더 빠른 진동 흡수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시 형상이 최적화되었다고 하는데요. 부시는 말 그대로 고무입니다. 철과 철과 맞닿는 부분들의 고무가 충격 흡수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모양으로 변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어서 코너링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스티어링 휠만 스포츠로 바꿔둔 상태입니다. 곡선 구간을 진행 중이고요. 핸들을 틀었을 때 느낌이 확실히 핸들을 스포츠로 해두니까 무게감이 조금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기어비가 살짝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살짝만 핸들을 틀어도 조향되는 각도가 조금 더 커집니다. 자, 코너를 안쪽으로 쭉 말아가 주고 있는데요. 약간의 오버스티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후륜 기반의 4륜이다 보니까 약간 오버스티어를 가져가면서 코너를 금방금방 돌아가 줍니다. 현재 저는 후륜 조향이 미탑재되어 있는 3.5를 타고 있는데요. 굳이 후륜 조향이 없어도 이런 코너를 돌아갈 때 약간의 핸들링만으로 큰 조향 각도를 내주고 있어서 핸들링이 편안합니다. 자, 이번에는 핸들을 다시 컴포트로 바꿔둔 상태입니다. 야, 이게 무게감이 갑자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핸들도 아까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틀게 되거든요. 스티어링 휠 드라이빙 모드에 따라서 기어비가 살짝씩 변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게감도 꽤 차이가 크게 느껴져요. 그리고 아까 전에는 오버스티어가 살짝 느껴지면서 핸들링이 재밌었거든요. 근데 컴포트로 하니까 핸들링이 재밌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여기서 차선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야, 롤링이 생각보다 꽤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핸들을 트는 쪽으로 타이어와 차체가 푹신하게 기울어지면서 금방 회복이 되긴 됩니다. 회복이 되긴 되는데 차체 자세 제어가 다이내믹한 느낌하고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반대로 해볼게요. 좀 제가 급하게 해서 그런 걸까요? 아직까지도 핸들을 튼 방향 쪽으로 서스펜션이 너무 푹신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뭔가 하체의 감각이 탄탄해진다는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독일차 수준의 탄탄함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구형과 비교해서 신형은 하체 감각이 느슨하게 변했기 때문에 재밌다라는 느낌을 느끼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 패키지를 넣으시면은 이 LSD가 들어갑니다. 차동 제한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코너링이라든지 이런 다이내믹한 주행을 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도 재밌게 가줄 수가 있고요. 또 스포츠 모드가 아닌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지원이 됩니다. 3.5 터보를 넣으실 거면은 스포츠 패키지까지 같이 넣으시는 게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감입니다. 현재 저는 V6 6기통의 3.5 터보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 G80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기본 트림은 4기통의 2.5 터보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요. 현재 스포츠 모드입니다. 자, 그럼 속도를 줄였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밟자마자 약간의 휠스핀이 날 정도로 토크감이 엄청나게 진하게 느껴지면서 방금 3500rpm에서 변속이 되었습니다. 와, 근데 변속되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게 쭉 치고 나가주는데도 불구하고 고속 한계치가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차선 변경을 해보면서 쭉 달려봐도 와, 이게 나긋나긋한 하체라서 약간 불안정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오히려 다운포스가 살아납니다. 다시 한번 밟아봐도
밟자마자 바로 4,500rpm으로 꺾어주면서 방금 또 5,800rpm에서 변속이 되었습니다. 이게 380마력이 최대 5,000rpm에서 내주거든요. 그리고 토크 같은 경우는 1,300rpm부터 4,500rpm에서 내주는데요. 웬만하면은 그냥 일상 영역 구간 내에서는 최대 토크인 54토크를 막 써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엑셀레이터를 밟을 때마다 바로 피드백이 정말 진하고 강하게 옵니다. 힘 같은 경우는 정말 넉넉합니다. 기존 2.5 터보 엔진도 마력이 부족하진 않았거든요. 3.5가 가속감만 본다면은 2.5에 비해서 당연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이게 가격이 660만 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를 같이 넣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의 능력이나 코너 이런 데에서는 이 엔진과 궁합이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패키지를 넣지 않으실 거면은 3.5는 웬만하면 넣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끝으로 200km 연비 측정을 했는데요. 공인 연비는 리터당 8.2km가 나오고 실 연비는 9.4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짠! 이번에는 2열입니다. 일단 뒷좌석에서의 첫 느낌은 동일하게 컴포트하고 편안한 감각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방금 이 다리 요철 구간을 지나갔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 엉덩이, 그러니까 시트가 딱딱하지는 않은데 시트에서 살짝 노면의 상태를 탑승자에게 조금씩은 알려주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구형과 비교하면 하체 감각이 조금 더 나긋나긋해지긴 했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를 2열에서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짠! 이번에는 노면이 굉장히 안 좋은 보도블록 구간이거든요. 뭔가 자잘자잘하게 이런 식으로 조금만 이 고저차가 있어도 바로 느껴집니다. 엉덩이로. 근데 뭐 요 정도까지는 편안한 범주 안에 속하고요. 지금 굉장히 높은 구간을 지날 차례입니다. 방금은 거의 험지 구간이거든요. 제가 많이 흔들렸죠. 제 쪽에서 지금 우측 바퀴로 밟았고요. 이번에는 좌측 바퀴로 밟을 차례입니다. G80은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노면의 상태를 카메라로 읽고요. 또 내비를 찍었을 경우에는 내비 기반으로 한 번 더 노면의 상태를 읽어서 컴퓨터가 알아서 부드럽게 완화를 해준다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의 고저차가 높은 구간을 가면 노면의 상태를 더 많이 읽어주지만 드라이브 모드 간의 서스펜션 성향 차이가 조금 더 두드러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형 G80 페이스 리프트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G80의 에어백은 센터 사이드 에어백 포함 총 10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는 우리나라 KMK 기준 97.3점으로 1등급, 미국 IIHS 기준 2023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리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주요 불만 사항으로는 노출형 머플러 및 메탈 스피커 커버 삭제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 씨의 총평, 신형 G80 어떻냐? 일단 차는 좋습니다. 승차감도 무르익었고요. 옵션도 풍족합니다. 특히 암레스트의 열선, 저는 이거 진짜 감동이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더 비싸졌습니다. 수입차 대비 줄어든 갭 차이에 이제는 눈이 쉽게 돌아가는데요. 즉, 풀옵션에 대한 가격 메리트는 의문, 홍시픽 추천 견적 정도가 최선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